학생이 졸고 겨우겨우 읽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원인은 딱 하나예요. 이게 무엇이랑 관련이 있냐면 요거랑 관련이 있습니다. 어디 있죠? 여기 무엇을 읽을 것이냐. 이 문제랑 굉장히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학생한테 학생의 관심사와 학생의 수준에 맞는 책을 추천해 주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실제로 보면. 결코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 이 학생이 재미없어하는 책들은 99.99% 본인이 고른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런 필독서, 제 이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드릴 말씀이 많은데 또 그 다음 질문도 마찬가지죠. 어떤 책을 잠깐만요. 어떤 책을 어떤 방법으로 읽어야 되느냐, 어떤 책을 읽어야 되느냐, 추천도서, 이거 굉장히 질문이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책을 어떤 기준을 선택해야 되느냐, 그렇죠? 어느 정도의 책을 읽어야 되느냐. 아마 이 질문은 굉장히 양면성이 있는 질문일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분량의 책을 읽어야 되느냐, 몇 권 읽어야 되느냐의 질문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수준의 책을 읽어야 되느냐라는 질문도 되거든요. 근데 그것은 다 결국에는 그 북리스트에 집착하시는 걸로 귀결이 돼요. 그래서 양서를 추천해달라 아니면 recommended list를 추천해달라, 그 질문은 언제나 나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일반 보편적으로 좋은 책들이 모든 학생들에게 좋은 책은 아니죠. 그리고 모든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책도 아닐 테고 모든 학생이 흥미롭다고 느낄 수 있는 책도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자주 좋다는 얘기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이거를 고쳐보시면 좋냐면 학생이 마지막으로 재미있게 읽었던 책들을 한번 추적을 해보셔야 돼요. 만약에 메타모르포시스, 카프카의 이제 그 변신 메타모르포시스를 읽었다고 한다면 참고로 이것도 진짜 한 10분 정도는 얘기해야 될 책인데 만약에 읽었다고 재미있게 읽었다가 아니고 재미있게 읽은 책이 무엇이냐, 그럼 그 책에서 조금 더 저는 이렇게 가요. 그것과 주제적으로 아니면 역사적으로 아니면은 그 저자가 마음에 들었다. 예를 들어서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노르웨이 숲이라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을 읽었으면은 이 작가 난 너무 마음에 들었어 라고 하면 뭐합니까? 그 작가가 쓴 다른 책을 또 읽어보죠. 그렇죠? 아니면은 그 동시대에 쓰였던 이 사람하고 비슷하거나 완전히 상반되는 저자들 있잖아요.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거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책들을 동시대 책들을 찾아서 읽었던, 너무 재밌었어요. 물론 재미없는 책도 가끔 있죠. 근데 대부분 성공합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독서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좋았던 책이 나에게 꼭 좋을 수는 없어요. 내가 재밌을 수도 없고 내 수준에 맞을 리도 거의 없죠. 모두에게 맞으려면 정말 쉬운 책이어야 되니까 그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생각할 때 두 가지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어학적인 수준이 있고, 두 번째로는 어떤 문학적인 지적인 수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학적 수준과 지적인 수준이 사실은 딜레마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영어 수준에 맞는 책을 고르다 보면 지적으로 흥미가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어학적으로 나에게 수준에 맞는 책이 예를 들어서 뭐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6학년생이 해리포터다. 예를 들어서 충분히 읽을 거라 생각하지만 해리포터의 수준이다. 아니면 동물농장이다. 근데 나에게 지적으로는 흥미롭지 않아요. 혹은 나에게 지적으로 흥미로울 정도라면 요즘 지금 6학년부터 8학년이 대부분인데 그 정도라면은 예를 들어서 학생이 재밌어 할 만한 것은 뭘까요? 인터스텔라 예를 들어서 라고 한다면 어학적으로는 원래 인터스텔라라는 그 영화만 사람들이 알지만 그거는 그 First Guide to Interstellar Traveling인가 이랬어요. 정식 제목이. 그 킵 토런 박사가 쓴. 그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물리학을 굉장히 쉽게 풀어 쓴 건데 그러면 그거를 지적인 수준의 호기심에 충족시켜서 맞추려면 어학적으로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학적인 수준으로 맞출 것이냐 아니면 지적인 수준에 맞출 것이냐, 이 딜레마예요. 그래서 이거는 학생이 여러 가지를 탐구하고 탐험해 보면서 본인이 찾아야 돼요. 그 밸런스를. 나에게 지적으로도 어느 정도 흥미롭지만 어학적으로도 충분히 소화 가능한 게 어느 정도냐. 물론 그거는 저는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 이 가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학생들을 많이 접해보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잘 존다, 겨우겨우 읽어낸다, 마지못해 읽어낸다, 일주일에 50페이지 읽는 게 너무 힘들다. 예를 들어서 50페이지를 3페이지 읽고 지겨워서 끊고, 그다음에 한 5페이지 읽고 또 그 다음 날 또 3페이지 읽고 이러면은 정말 흐름도 끊기고 이거는 본인이 몰입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독서는 누구나 아시겠지만 어머니들 더 잘 아시겠지만 과몰입이 필요한 게 독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페이지, 3페이지 읽는 것은 정말 의미가 없어요. 굉장히 없습니다. 특히 긴 책에서는 2페이지, 3페이지는 정말 의미가 없죠. 그래서 한 번 읽을 때 차라리 무슨 경험을 해봐야 되냐면 3페이지씩 5번으로 끊어서 하루에 읽는 것보다 15페이지를 한 번에 읽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왜? 내가 몰입할 수 있으니까. 어려운 거는 15페이지를 읽는 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한 번에 끊어서 읽는 건 좋은데 그 분량을 늘려야 돼요. 그래서 학생이 예를 들어서 한 페이지 읽고 나 정말 머리 아파서 못 하겠어 하고서 그 다음 두 번째 페이지를 뭐 30분 뒤에 읽는다 보다는 2페이지를 어렵더라도 쭉 집중해서 읽어내고 요약한 다음에 본인이 요약한 다음에 그 다음에 2페이지 읽는 게 훨씬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 분량을 늘려야 돼요. 쉽게 표현하자면 보폭을 늘리는 겁니다. 예, 짧게 끊어서 갈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길게 가고 조금 쉬었다가 길게 가고 하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나중에는 5페이지. 그래서 우리 한국 책으로 어머님들 책 읽으실 때 어떠십니까? 뭐 5페이지 읽고 막 집중 안 돼 가지고 쉬셔야 되나요? 아니죠. 막 50페이지도 읽고 어떤 때는 저는 가끔 그 도서관에 가 가지고 한 반 권 정도 읽고 잠깐 밥 먹고 온 다음에 반 권 나머지 읽고 이렇게 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거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책을 안 읽는다. 현재 8학년인데 효과적으로 어떤 식으로 읽어야 될까? 독서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두 질문을 합치자면 본인이 나의 수준과 나의 관심사와 나의 지적인 수준과 나의 어학적인 수준을 판단해 가지고 본인이 탐험을 해봐야 돼요. 근데 그 탐험을 혼자서 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죠. 그렇죠? 막무가내로 지금까지 책 안 읽던 학생이 나는 갑자기 책을 읽어야겠다는 사명감이 넘쳐가지고 갑자기 뭐 교보문고 가든지 아니면 애마존에서 아니면 이북으로 다운해가지고 이거 엄마 사주세요 해가지고 읽는 경우는 굉장히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가장 좋은 건 제가 보기엔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이 가장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데 그 롤모델이 될 수 있는데 뭐 부모님들이 바쁘시니까 이제 보통 이런 학원들이나 뭐 이런 쪽에 이제 도움을 받으시죠. 그래서 요 질문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고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인데 제가 보기에는 학생이 많이 접해보는 수밖에 없다. 많이 먹어보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중국 요리가 아니구나 라는 걸 알듯이 책을 읽지 않는 문제는 책을 전에 가지만 모순이지만 책을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책을 읽지 않는 수도 있어요.